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FDA 승인 불발과 함께 HLB 그룹주들이 줄줄이 하한가를 맞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1.7% 넘는 하락세로 코스닥이 마쳤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오늘 1%대 약세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물을 좀 출회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모멘텀까지 부재한 가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선방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실적을 보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음식료주들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양식품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또 다음 주에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분위기죠. 또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쪽 방향성을 예측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다음 주 시장 전략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까지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분과 함께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의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투자 이영석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시장이 좀 혼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군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었는데요. 자, 저희 교육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5월달 좀 많이 힘드시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스트레스 많이 좀 덜어내시고 그리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5월 시장에서 사실은 좀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분명한 방향성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 계좌에는 아직 빨간불이 안 켜졌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서는 좀 계좌에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해설위원님의 교육방에서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또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까지 캐치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9813입니다. 네 자리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 네 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은 방어주를 사고 싶은데 딱히 살 게 없었다. 하지만 음식료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방어주 대신에, 그러니까 방어주로서 음식료를 샀고요.
그리고 성장주로서 바이오를 사려고 했는데 HLB가 또 강한 하락. 하지만 뭐 알테오젠이나 뭐 삼천당제약, 리가켄 바이오 같은 개별 바이오 쪽으로는 다시 좀 매수가 들어가는 뭐 그러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안 좋으니까는 방어주에 대한 어떤 니즈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고용지표나 미국의 고용지표나 이러한 시장 금리 우려 완화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뭐 실적주로 시장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요, 실적이 조금만 삐끗하더라도 뭐 굉장히 뭐 투매가 나온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강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시장은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초입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어떤 그 큰 상승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전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거는 좀 이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어떤 대규모의 유동성이나 혹은 유동성이 공급될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러한 시장이 다시 올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러한 시그널들은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굴락을 이루면서 좀 움직이겠다. 그러면서 지수는 3,000대로 그리고 코스피는 3,000대로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1,000까지는 저는 올해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단연간의 어떤 제도권에서 느꼈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판단했을 때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고 다만 지수와는 좀 별개로 가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을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어떤 종목군을 가지고 있었는지 만약에 오늘 음식료 같은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해피했던 날이겠죠. 그런 것처럼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의심의 벽을 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군을 가져가는 게 지금의 시장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히든 종목들을 보면서 히든 종목군에서 지금 내가 다시 봐야 할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검은 색깔로 박스를 칠해놨는데요. 일단은 지금 방어주 성격으로 코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61.2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 방어주의 성격을 지금 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음식료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주보다는 음식료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어주를 옮겨 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가켄 바이오 어떤 고용 지표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의 어떤 좋은 그 매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될 종목들은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예전에 레고켄 바이오죠. 레고가 어떤 상표권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레고를 버리고 같은 리을 기억에 있는 리가캠을 쓰게 되는데요. 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지금 최근에 상승한 이후로 좀 눌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오전에는 HLB 어떤 하락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았지만 그 아래에서 물량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5월 달에는요,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61.2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니까 리가켄 바이오 히든 종목군에서는 여러분들이 리가켄 바이오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5월 말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은 4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군은 이 AP시장은 그냥 계속해서 3일선과 5일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너무나 급등락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러한 급등락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수익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종목군들만 한다라고 하면은 10번에 한 10번 정도 매매했을 때 한두 번 매매만 좀 삐끗하면은 그날 벌었던 걸 다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만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시고 좀 이렇게 늦게 가더라도 항상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좀 일찍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종목군이 좀 화끈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 2, 3개월, 1, 2개월 보면은 종목군이 이렇게 항상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급등락하는 어떤 변동성 있는 종목은 하루 이틀 매매는 하기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매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수익이 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매매에 대해서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느리지만 좀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잔파동은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러한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AP위성이다. 왜냐? 5월 말에 대한 우주항공시장에 대한 이벤트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3일선과 5일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이러한 실적, 그리고 실적과 해외 진출이 지금 어떤 확인돼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다. 지금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더 소비재나 이런 것들로 종목군들을 좀 많이 좀 변경한 거를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군입니까? 바로 어떤 그 캠핑 종목, 캠핑이나 이런 소비재 종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정말 급등락은 아니지만 그냥 꾸준하게 정말 아랫골이 달리면서 이러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한 7, 8% 정도 시장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과 역행하면서 이런 수익권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히든 종목군에서 지금은 소비재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HLB 임상 실패로 인한 코스닥 투심 하락했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HLB가 만약에 이런 50대 50의 확률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HLB를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로 HLB가 그동안 하락을 해서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어떤 플러스 요인, 즉 FDA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해서 바로 상승한다 하면 그냥 이때 따라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지금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좀 대량의 어떤 매도세가 불러 나올 수 있는 경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 즉 예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결과를 확인하고 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지만 오늘 HLB 같은 그러한
물론 보유자분들한테는 좀 그렇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은 요일적 특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17일 미국 옵션 만기에 대한 일부 리스크 회피성 물량 출에도 어떤 하락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후 시장 기대치 충족시키지 못한 종목군들도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 연기금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떤 연기금 매도 종목군들에서 지금 봤을 때 가격 대비 너무 하락한 종목군들로 다시 체크를 하셔서 종목군들을 좀 이렇게 좀 추리는 게 다음 주나 혹은 이번 달에 어떤 매매할 종목군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어주 음식료와 바이오 업종을 반등했는데요. 일단은 방어주 성격을 가진 음식료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어떤 삼양식품, 그다음에 저는 빙그레가 이렇게 좀 강하게 오르는 것은 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 빙그레, 농심, 풀무원, CJ 제일제당 이런 방어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좀 괜찮았다. 왜냐? 여기에는 일부 사람들의 심리가 좀 녹아 있는 거죠. 좀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가 녹아져 있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방어주로 어떤 빅텍이나 이런 것들로 방산주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으로 좀 재편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어저께 IR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에로나 이런 부분들, 추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알테오젠이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과는 다르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저희 교육방에서 저희는 알테오젠 오늘 매매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또 삼천만 제약 같은 경우는 미국 FDA 품목 허가까지 있으면서 일단은 지금 바이오에 대한 그 내용은 좋아요. 다만 HLB만 빼고 지금 좋기 때문에 사실 좀 HLB 보유자분들한테는 지금 좀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의 어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들을 선별해서 잘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고점 대비해서 이제 고점 맞고서 일단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서 내리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ADR, 즉 종목 상승 종목 수가 좀 과매수인 구간은 코스피는 들어왔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아직 과매도 그 과매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종목장에서 좀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코스닥 관련주들 지금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 지금 최근에 급등주 패턴들을 보시면서 한번 5월달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 어느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하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어주, 또 음식료 업종, 더불어서 바이오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또 오늘 은메달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리가캠 바이오 46%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석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귀하게 모신 분이죠. 제도권 출신으로 또 시장 분석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선별 기준도 정말 명확하게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퍼포먼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9813 4자리 입력해 주시면요. 이영석 해설위원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또 시장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해안도 여러분들께서 배워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지 또 실시간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
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형석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신 뒤에 저희와 함께 공부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와 강의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신청 남기시고 우리 이형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5월 달에는 우리가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5월 시장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5월 달에 또 잘 가는 종목들 정말 잘 잡아주셨잖아요. 앞서 또 금은동메달 선수들 흐름도 확인을 해봤지만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5월 급등주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장 흐름을 제가 왜 했냐면요. 4월과 5월 달을 좀 구분했을 때 5월 달은 왜 시장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내가 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리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그래서 5월의 하반기를 내가 어떤 종목군들로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일단 급등주 선별 기준은요.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종목군들을 봤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500억 이상 그리고 최소 상승률 25% 상승했던 종목들 이제 누적형이죠. 이제 누적 등락률로 한 25% 상승했던 종목군들로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 미국과의 계약 빠그라지고 사실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인수를 하려다가 못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급락을 해서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2만 원대부터 급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 3천 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현재 12,000원대까지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5월 달만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올라왔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 200% 정도 오른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도박에 가까웠어요. 왜냐? 얘는 지금 대주주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에 내가 좀 물량을 실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 이오플로 같은 이런 종목군들, 즉 개별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오플로가 200% 올랐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사실 여의도나 혹은 지금 어떤 전문 투자자인 입장에서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좀 주식에 대해서 지금 막 입문하셨던 분들이 정말 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가길래 매수했는데 계속 갔다라고 해서 그러한 초보자의 어떤 운이나 이런 것들로 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이런 차트나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요. 항상 상승하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골파기가 항상 있어요. 골파기. 자, 이 골파기가 왜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온 이후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매집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매집이 들어갈 때 굉장히 한 번씩 계속 죽여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종목을 가져가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상승.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게 아니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좀 옆으로 내놓고 매매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다만 이러한 종목군이 5월 2일부터 17일 동안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트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5월 달 종목군들이 지금 단 2개만 봤지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 4, 5월 달까지 거의 전저점을 보여주는 그러니까는 최저점을 보여주고 최저점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4월 달 들어서 이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떠한 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기 힘들죠. 왜냐? 아무런 시그널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좀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서 좀 물려있던 고가권에서 좀 머물러 있던 분들이 좀 수익이 나는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JLK도 보시면 의료 AI라고 해서 작년 7월에 굉장히 루니, 뷰노 이런 종목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2월에 1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9,00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자 4월 말에 저점을 보여주고서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약 50% 정도 오른 거예요. 그만큼 최근의 종목의 어떤 사이클이 뭐냐면 아예 다 최저점을 보여주고 나서 상승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떠한 섹터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5월 달은 좀 4월 달까지 좀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좀 반등을 하는 정말 바닥을 치고 나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눈 뜨고 그냥 올라가는 것 쳐다만 보게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200% 오른 종목도 있고 70%, 50% 오른 종목군들이 있는데 왜 내가 돈을 못 벌었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수익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대부분 종목들 특이한 게 뭐냐면요. 4월 중순 이후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4월 11일 날 저점 한 4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기준봉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물량소와 행보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상승. 지금 3일선과 5일선에 있는 모습인데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도 나오고 AI 에 관련돼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5월달 상승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았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CJ 시푸드도 마찬가지예요. CJ 시푸드는 단 3일 동안만 오르고 나서 이렇게 5월 달에 상승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나타내는 매직 구간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쫓아간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서 손절했거나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지금 거의 34% 이상 빠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80%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처음부터 따라갔다 사실 그렇게가 되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 종목을 추적을 하면서 온 분들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종목군이 나왔지만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거의 한 달을 이렇게 횡보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가 계속 윗꼬리예요. 윗꼬리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만큼만 올라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 파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러한 그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히려 4월 달부터 지금 오른 종목들 이러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AI라는 대전제 속에서 파생된 종목군들은 그나마
섹터를 이루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확실히 이러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매매는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보시면 4월 달에 오르고 나서 지금 보시면 4월 다른 종목들이 반등했을 때 지금 이 종목들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매도를 하고 저 종목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저 역매매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 종목도 다시 4월 말부터 그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도 좀 급격하게 상승.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이 구간은 좀 끝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원여성 같은 경우도 내가 매매를 했지만 오히려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의 난이도가 좀 높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거 마찬가지입니다. 4x4도 마찬가지입니다. 4x4도 이제 AI 쪽 그 변동성 있는 종목인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또 올라왔죠. 근데 이 종목들 또 보세요. 지금 윗단에서 지금 한 대여섯 개를 봤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4월 달까지, 4월 혹은 5월 달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대원전선, 재룡전기, LS일렉트로닉, 현대일렉트로닉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왔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뭐 재룡전기나 이런 전력 관련주에서 지금 상단에서 지금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육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저는 어떤 화장품이나 어떤 소비재나 이런 종목군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지, 이러한 종목군들로 해가지고 좀 수익 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조언을 좀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자, 4x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4, 5월 달까지 계속 주구장창 빠지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 제가 이거를 조금 뭐 나중에 뭐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거를 좀 길게 보면요. 이렇게 빠지다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4, 5월 초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경 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죠. 왜냐하면은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3월 달부터 거의 5월 달까지 지금 계속해서 다른 거 전력주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머무릅니다.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이거 됐으니까 여기서 막 매도하고 하면서 털린 이후에 여기서 2, 3일 동안 또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좀 5월 달은 좀 허탈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선주 통으로 섹터가 가는 종목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다른 방송 나가서 이제 AI 관련주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교육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방에 오시면 뭐 15%, 20% 뭐 수익 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아예 딱 잡아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실적과 그 다음에 어떤 AI라는 부분이 합쳐져서 가는 종목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이 종목은 한 3조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 3조 2, 3천억까지 가고 일단은 지금 지금 살짝
눌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군은 나중에 3일선과 5일선에 대한 부분들만 봤을 때 다시 매매 가능하고요. 지금 요 박스권이잖아요. 요 박스권인데 만약에 살짝 눌러지는 모습, 그래서 한 요렇게만 다시 온다 하더라도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근데 요 구간에서 또 10에서 한 2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시총도 크고 거래량도 있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AI 중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목군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CJ 시푸드 것처럼 것과 똑같이 좀 왔는데 이러한 구간들 못 버팁니다. 사실 이 구간 어떻게 버팁니까? 다른 종목도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 구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버팁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좀 허탈하게 만들었던 종목군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빙그레, 사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한 3월,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어떤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시그널이 있던 종목이에요. 그나마 얘는 우량주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올랐는데 자.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 내가 익숙한 종목군들은 잘 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추천하면은 야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전문가한테서 삼성전자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 방에 교육방에 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에서 이렇게 그러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매도 그러한 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클라이막스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빙그레 같은 이러한 소비재 종목들은 좀 한동안은 조금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매매를 하는 게 흐름을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언제입니까? 10월 달부터 버티기가 이러고도 힘든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지금 특징들을 보시면 제가 특징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5월 달에는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하락 후 기술적 반등했던 종목군들 위주. 거기다가 추가로 되는 종목들은 여기서 더 가는 종목들은 플러스 실적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5월 중순까지의 어떤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이고요. 마찬가지로 S&D 같은 경우도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마페인트도 여기서 뭐 상승한 이후로 그 다음에 좀 항상 거의 손절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반등하는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5월 종목군들의 특징이었다. 자, 그러면 4월 급등주를 보시면요. 자, 보시면 대원전선부터 현대일렉트릭, 대한여선까지 전력주가 하나의 어떤 섹터를 이루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없던 게 4월 급등주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이니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좀 플러스 되는 종목. 하지만 4월 달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5월 달 들어오면서 이 종목군들이 조금 좀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좀 쉬면서 다른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정말 두더지에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장의 지수나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들 대비해서 좀 거기서 나오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급등주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 기존에 가장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함께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
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는 좀 시장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러한 개별 종목들 위주로 혹은 지금 보시면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 자, 이게 뭐냐면요. 기관들이 없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게임주가 급등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군들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바닥 종목들이 튀는 개별장이 예상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5월 22일 이후로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어떻게 반등을 하고 움직일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교육방에서 이제 5월 22일 이후로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봐야 됐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하반기까지 봐야 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봐야 되는 바이오 종목군까지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5월 달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한번 엿봤는데요. 5월에 급등한 종목들의 특징이 밀리다가 반등한 종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남은 5월은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좌 복구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이영석 해설위원님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랜 제도권 경력으로 또 정말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이 분석력 여러분들께서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참여코드 9813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5월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조 시푸드부터 시작해서 빙그레 등 음식료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소비재에 또 집중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소비재일까요? 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소비재에 집중을 할까라고 보시면 일단은 우리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소비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소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좀 필수 불가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소비는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소비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경제 상황이 있더라도 소비재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버틸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소비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제가 또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왜 지금 우리가 소비재를 봐야 되는가? 지금 보시면 소비자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꼭 쓰지 않아도 되는 품목 지출은 지금 현재 늘리고 싶고 또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 외식비나 여행비나 이런 교양오락비들은 계속해서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처분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일단은 플락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가계 이자 부담은 이제 고소득층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저가나 이런 종목, 이런 저가의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다이소나 뭐 CJ 올리브영이나 이런 종목, 이러한 그러한 그쪽에서의 소비재
품목군들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소비재를 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삼양식품, 뭐 라면, 추정, 뭐 금이 나왔는데 이러한 그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좀 아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삼양식품 쪽에서 실적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지금 보시면 저도 요 틱톡을 좀 보긴 했는데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 그거를 봤을 때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러한 틱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뭐 한 트럭으로 주기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라면 쪽의 어떤 수출 금액이나 이런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우상향하는 것도 있고, 또 음식료 쪽도 지금 해외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일단 소비재 쪽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음식료만 말씀드렸지만 음식료 플러스 지금 추가적으로 가고 있는 게 그래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가는 이유도 화장품이 예전처럼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저가지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음식료와 화장품의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도 바로 소비재 종목, 그리고 이 국내와 해외에서 굉장히 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히든 종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영석 해설위원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결정적인 한방 원픽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바로 먹는 종목, 바로 우양 핫도그 종목입니다. 와, 정말 핫한 종목인데요. 보시면 국내 1위의 냉동 핫도그 제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풀무원의 그 핫도그라도 우양이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양이 다 이제 그 핫도그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이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풀무원, 그리고 스타벅스로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뭐 이디야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핫도그 관련된 핫도그는 다 우양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수는 91%, 수출 8.5%인데 이 수출 부분이 점점 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핫도그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보는 게 그 냉동김밥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 인터넷에 이 핫도그 먹는 그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냉동김밥도 지금 요게 바로 추가적인 성장 포인트인데요. 냉동김밥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김밥 먹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김밥 하나 사는데 한 줄만 사야 되는 것이 제한이 되었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김밥에 대한 먹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이 김밥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김이죠. 뭐 요즘에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김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보시면 핫도그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김밥의 열풍이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품절 대란 냉동김밥, 그다음에 뭐 대형 수출을 되고 있다, 뭐 쓸어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핫도그 플러스 김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트코에 또 잘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격 전략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오늘
아이고, 오늘 일단은 거래대에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시초에서 4,700원까지 매수 밴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4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가는요. 저는 한 7,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올해 한 100억 정도라고 버는데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시총이 한 759억, 한 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1,000억까지 간다 해서 거기서 20-30% 올라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고점 때까지는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양 여러분들 다음 주 꼭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양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9813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투자올림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